안녕하세요. 최강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도 17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오고 이런 성과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셔서 수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올해 25년도를 잠깐 되짚어 봤으면 해요. 올해 25년도는 제 강사 인생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줬거든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부산, 거제, 인천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서 저를 신뢰해 주신 덕에 대치동 논술 정규반 전타임 마감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저를 신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수업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몇 가지 사진들이 저를 대변해 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올해 25년도 9월 27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시험 보는 날이었죠. 연세대. 전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수업하고 시험 잘 보고 하라고 보내진 않습니다.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격려해줄 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직접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딸가니까 고대겠죠. 올해 역시 11월 16일 고대 논술 시험장까지 찾아가서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꼭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내내 책임졌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원서 상담부터 정말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까지 보고 싶은 게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아이들을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연고대 시험장에 찾아가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 마음은 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뢰를 받게 됐고 또 좋은 선순환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수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논술 전형입니다. 근데 논술은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도 필요하고 내신 반영도 일부 대학들이 있는 거고 또 문제 유형도 조금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잠깐 하나씩 보시면 수능 최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2합4, 2합5, 3합7 혹은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로 나눠집니다. 내신 반영은 전체 대학 중에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아요. 많은 대학들이 내신 없이 논술로 선발하고 있고 내신을 보는 대학들도 크게 반영하진 않습니다. 5등급까지는 상관이 없고 9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6논술 수능 된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일반적인 인문 논술을 보는 경우가 태반이긴 하지만 간혹 영어 제시문 하나가 나오거나 혹은 수학 문제가 하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지금 1, 2번, 2번, 3번 이 수능 최저, 내신 반영, 문제 유형은 제가 워낙 그 방대한 분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설명해드리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3편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올려드릴게요. 자, 제가 본격적으로 수업 안내에 들어가기 전에 논술에 대한 3가지 오해가 있어요. 요거만 간단하게 좀 풀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글쓰기 재능이 없는데 논술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시는데 논술은 절대로 글짓기가 아닙니다. 글짓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입시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논술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답을 쓰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시험 끝나면은 교수가 해설을 공개하고 정답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이 혹은 최대한 유사하게 쓰면 붙는 거고 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지고 창의적인 글을 써도 학교 교수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논술은 답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글짓기 재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국어, 독서,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국어와 독서와 배경 지식이 넘치면 보통 논술을 하지 않죠. 일단 수리 논술은 수학이 필수적이에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논술은 달라요. 논술을 위해서 국어를 잘할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논술과 국어는 글의 호흡도 다르고 평가 영역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잘한다고 논술을 잘하진 않아요. 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논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간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국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논술은 누가 잘하냐? 논술을 많이 준비한 애들이 잘하는 아주 일반적인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독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논술은 답안에 배경 지식을 쓰면 바로 탈락이에요. 자기 생각을 쓴다, 바로 탈락이에요. 왜? 논술은 답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제시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논술은 답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배경지식이라든가 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논술은 그 학교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면은 누구나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에요. 세 번째, 논술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어렵죠. 설마 논술이 쉬우지 않으셨나요? 어렵습니다. 수능 해봤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내신도 해봤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논술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논술은 어려운 전형이에요. 원래 대학 가는 건 다 어렵거든요. 대입에서 쉬운 전형을 찾는 건 할망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대입은 어려운 거예요. 논술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전형과 차이가 있다면 논술은 지금 시작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라는 거예요. 수능은 3년 호흡이에요. 학생부는 2년 반짜리 장기 레이스입니다.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 지금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게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1년, 정확히 말하면 11, 2개월 동안 꾸준히 갔을 때 승부를 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금 조금 늦어졌다고 딴 친구보다 좀 뒤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면은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소개를 좀 드릴게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논술은 한두 장 쓰는 경우보다는 6장, 5장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 장 대학을 쓰는 건데 그렇다면 수업을 여러 개 듣는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대학부에 파이널 수업이 생기긴 하지만 정규반에서는 어떤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인문논술 5대 유형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교분류, 적용분석, 자기간의 자료분석, 수리를 벗어나는 유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연대, 고대부터 외대, 성신까지 집어넣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 논술 문제들은 이 5개 유형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 프로그램도 월마다 해당 진도를 마스터하는 쪽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1, 2월에는 비교분류예요. 1월은 비교를 준비하고 2월은 분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월은 보시다시피 적용분석인데 제 구조는 한 번 하고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고 피라미드식이에요. 보시다시피 3, 4월의 메인은 적용분석이에요. 하지만 적용분석만 배우는 건 아닌 거고 그 이전에 배웠던 비교 분류를 30% 정도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가요. 그리고 70%는 적용분석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간회가 메인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의 70%는 자기간회에 투자해요. 그러나 또 비교분류 적용분석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의 복습 시간에는 비교분류와 적용분석을 또 다시 한번 다지면서 단단하게 안으로 안고 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차근차근 다양한 진도를 나가는 거고 이게 정규반.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대학부에 많이 생겨요. 주로 여름방학 때부터 생기는 건데 여름,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 9월, 10월 이때쯤에서 시험을 빨리 보는 대학들도 있는 거고 중요한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반과 대학별반이 투트랙으로 함께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 강의의 장점으로 가장 먼저 말해주는 거는 또렷함이에요. 시각적으로 선명하다는 거죠. 논술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중얼중얼 말로 끝내는 게 아닌 거고 독해한 내용들을 선명한 개요로 보여주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나도 머릿속에 전체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정말로 칠판에 이렇게 판수하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원래 문제가 나왔던 거는 뭐 분류하고 요약하고 선택하고 비판하라. 정말로 학교가 시키면은 그 시키는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다만 그 사고의 과정들을 그냥 말로 슬렁슬렁 풀어 쓰는 게 아닌 거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정말로 이 개요에 맞춰서 글을 쓰면은 읽는 사람도 마치 개요를 보듯이 전체 구조를 깨끗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논술이라는 건 결국 평가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는 사람이 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깨끗한 개요, 이에 기반한 깔끔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이 한 판의 개요가 남는 거예요. 이 개요가 수업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도가 높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개요가 깔끔하게 나온 뒤에는 제가 직접 답안을 써서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학생 답안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학교가 공개하는 답안, 그리고 제가 쓰는 답안이에요. 학교가 공개하는 답안은 가장 완벽한 답안이겠죠. 그 답안에 더해서 제가 좀 더 손해본, 제가 왜 손해보냐면요, 교수들이 답안을 내긴 하지만 모든 교수가 답안을 다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가 답안을 내면 그 학교가 가장 잘 만들었던 답안 포맷에 맞춰서 제가 답안을 약간 수정을 해요. 그게 제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발표 답안, 그 다음에 이모의 프로의 답안, 이 최고의 답안 두 개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학교 답안만으로 수업하는 거 되게 쉬워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그걸 조정해서 더 예쁘게 가다듬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좋은 답인지 눈에 보이고 아이들이 그냥 강의를 듣고 머리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마지막 단계인 가장 완성도가 높은 답을 보여줬을 때 저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정말로 막 가슴 깊이 와닿기 때문에 제가 품을 들여서 항상 모든 수업에서 제가 직접 답안을 써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첨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첨삭은 2차로 진행이 돼요. 1차 첨삭은 1년 동안 담임선생님이 지정돼서 꾸준하게 봐주실 겁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할 거예요. 저희 반에는 정말로 베테랑 첨삭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봐주신 분도 계시고 또 연구대 논술을 붙은 분들 많이 계시고요. 가장 오래 봐주신 분은 경력이 31년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첨삭만 봐주시던 분들이 계세요. 이런 베테랑 분들이 1차 첨삭을 봐주시는 거고 1차 첨삭을 받고 나면 2차를 써야 돼요. 아이들이 다시 쓰기를 하는 건데 다시 쓰기는 집에 쓰는 건 아닌 거고 첨삭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글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 1차 첨삭에서 나온 의견들을 제대로 답안에 구현했는지를 마지막 단계는 제가 꼭 보게 되는 겁니다. 잘 쓰게 되면 패스, 아니면 서면을 하든 대면을 하든 아이들이 쓰는 모든 답안의 마지막 단계는 제가 항상 직접 제 손을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첨삭을 받으면 성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보고서 뭐 잘 썼다 못 썼다 A다 B다 C다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제가 낮추어가는 모든 학원들의 학생들이 한 데이터 안으로 통합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거 어플인데 내 점수, 반평균, 전체 평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체 100분위가 나올 겁니다. 100분위를 보면 내 위치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잡힐 거예요. 이 어플을 어머님들도 매주 보실 수 있고 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원서 상담까지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아주 처음에는 운용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성적 매기면 애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조금 올라온 다음부터는 성적을 매겨서 아이들이 진짜 위치를 매주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상담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과 상담하기도 하지만 뭐 중간중간에 만나 상담하는 거 당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원서 상담까지가 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글을 어떻게 잘 쓰는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담임도 모르고 컨설팅도 불가능한 겁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플에 누적되는 객관적인 점수가 있는 거고 그 점수에 기반해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글의 결이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결도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의 육모, 구모, 내신 그 다음에 이 성적까지 기반해서 논술 실력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서까지가 제 할 일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 논술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논술을 한다면 최고의 강사와 함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여전히 많이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은 논술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술은 4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예습이나 복습이나 과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아요. 수업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딱 제 4시간 내에서 1차 쓰고 1차 첨삭받고 2차 쓰고 첨삭받고 강의하고 글 쓰고 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전 아이들한테 이 강의실 문 닫고 나가면 논술은 돌아보지도 말고 전부 다 국어, 수학, 수능에 투자하라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수능 최저도 잘 맞추고 정시도 볼 수 있고 논술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딱 4시간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시간도 없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4시간이 우리가 레저로 쓰는 시간이 아닌 거고 대학 입학에 투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 이 4시간 가지고서 나중에 논술 6장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가성비 최강의 전형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업 시간 외에 그 어떤 시간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딱 4시간 동안만 꾸준하게 간다라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제 시간표입니다. 저는 올해 12월에 3개 학원에서 개강합니다. 대치두각, 대치미탐, 중기학림. 세 학원의 진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상호간에 반을 옮긴다거나 혹은 이번 주만 다른 학원에서 보강할래요도 가능해요. 학원간 이미 조율을 끝내놨기 때문에 이동과 보강이 충분히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대치 두각만 조금 마감에 임박한 것 같긴 해요.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는 요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 학원들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논술 전형과 이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는 거는 아이가 논술을 쓰겠다는 거죠. 논술을 쓸 것이고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분야 최고의 강사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 최고의 강사와 함께 한다면 시작도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대단한 전형은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그냥 그 학교 문제를 오랫동안 제대로 공부한다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4시간밖에 안 되지만 꾸준하게 투자해서 내년에 논술에서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원 논술 이모희 프로였습니다.